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일상적인 일에도 뜻밖의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보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상적인 가족 간 거래에서 어떤 점을 꼭 챙겨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 간의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는 일이 요즘은 참 흔한데요.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계좌, 이체에도 뜻밖의 세금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일정 금액까지는 별도의 세금 없이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요. 그 기준만 잘 지켜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거나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는 경우에도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따로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가족끼리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꽤 넉넉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런 기준을 잘 활용하면 결혼 자금이나 주거 마련 비용, 갑작스럽게 필요한 병원비 같은 경우에도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데요. 특히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누어 지원하면 부담도 줄이고 절세 효과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생활비 지원처럼 자주 오가는 금액도 매번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는지 기록을 남겨두면 혹시 모를 오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도움을 주고받을 때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간단히라도 메모해 두거나 영수증 같은 자료를 보관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때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정해진 기준과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기준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지원 기준 외에도 신청을 하거나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과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이 제도는 특정한 신청서나 온라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증여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배우자는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금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1회가 아니라 10년간 주고받은 금액의 누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지원 내역까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받은 금액도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에 적게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을 전달할 때는 무조건 계좌이체를 통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좋고요. 이체 시에는 메모란에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구매 비용이라면 에어컨 구입비라고 적으시고 자녀 결혼 준비비라면 결혼 지원금 등으로 분명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같은 자료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가능하면 문서 형태로 따로 모아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확인을 요구받을 때 편리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님 대신 물건을 사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엔 꼭 물품 구입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냥 돈만 오고 간 기록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따로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을 하려면 본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여러 번에 걸쳐 계획적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도 각각의 내역마다 사용 목적을 명확히 남겨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신고 제도입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넘게 되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엔 계좌이체를 통한 명확한 자금 흐름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개정된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가족 간 거래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라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런 거래를 할 때 자주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실수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오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생활비를 보내거나 물건 값을 대신 결제한 뒤에 돈을 받았을 뿐인데 정확한 기록이 없었다는 이유로 뜻밖의 세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님 대신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돈을 송금받는 상황이라면 그게 단순한 상호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무상 증여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이 빠져 있으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거래 횟수와 금액입니다.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증여세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같은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해서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해 보시고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메모란의 내용을 적더라도 생활비나 용돈처럼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셋집 보증금 일부, 에어컨 설치비, 결혼식장 예약금처럼 최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결국 본인이 입증할 책임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계좌 이체는 다른 가족 관계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보지만 그 역시도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 수준을 넘는 반복적인 금액이나 목돈 거래는 사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 부부 간이라도 기록과 내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액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는 관련 기준이 더 촘촘해질 예정이라서 그 시점부터는 거래 내역이나 증빙에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 보고가 들어갑니다. 나눠서 거래한다고 해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날이나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입출금이 생기면 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거래 간격도 적절히 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챙기고 정리해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요하면 간단한 가계부처럼 기록을 정리해 두시거나 증빙 서류를 파일에 모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도나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왜 이런 정보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제도는 가족 간 계좌, 이체와 증여세 유의사항 안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과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강화된 세정 환경에 맞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족 간 금전 이동이 더욱 많아지고 다양한 목적의 지원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편법적인 증여나 세금 회피 문제도 함께 늘어난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0일부터는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더 명확한 자금 흐름과 증빙이 요구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를 단속하거나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이 억울한 과세를 피하고 가족 간 지원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성격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도의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자녀나 부모에게 도움을 주다 세금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돕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내가 함께 따라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가족 간 거래에 대한 기준과 준비 방법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걱정 없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번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